척추관 협착증. 정말 완치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저 그 단어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감정, 수년간의 좌절감, 두려움, 지독한 만성 통증, 그리고 이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고 살아야 해요. 뭐? 수술을 한번 해보죠.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밀려오는 조롱한 절망감까지도 듣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이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여러분께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진심으로, 100% 진심으로, 진짜 지속적인 호전을 원하신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사나 수술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의사와 의과 전문의들은 생명을 구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하지만 그분들이 유일한 해답은 아닙니다. 진정한 완치를 찾으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고? 제가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교과서에서 읽은 이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환자분들,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 걷고 계신 실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처음 제 병원에 오셨을 때 지팡이에 몸을 구부정하게 의지하고 계셨죠. 자신의 세상이 집 안에 4개의 벽으로 축소되어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우체통까지 걸어가는 것조차 10분이 걸리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지난달 그분 아내분께서 랍서를 보내오셨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로마의 자갈길 위에서 지팡이도 없이 꼿꼿하게 서 계신 그분의 사진이었습니다. 손주들을 더 이상 안아줄 수 없었던 한 할머니도 생각납니다. 그분은 지금 통증 하나 없이 바닥에 제일 먼저 앉아 손주들과 블록을 쌓고 장난을 치십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결과입니다. 협착증은 그냥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야 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통계는 암울하죠. 60대 이상, 심지어 50대의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척추관이 좁아지고 신경을 압박하고 통증이 시작되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제가 치료사로서 밤잠을 설치게 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많은 분들이 큰 수술의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겁니다. 척추 후궁절제술, 유합술. 물론 수술받고 몇 년간은 좀 나아진 기분을 느끼시죠. 하지만 그 뒤에 천천히, 교활하게도 그 통증, 저림, 무력감이 전부 다시 돌아옵니다. 예일까요? 수술은 하드웨어를 바꿨지만 애초에 그 문제를 일으켰던 습관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끔찍한 악순환이죠. 그렇지 않나요? 다리로 뻗치는 그 타는 듯한 통증. 허리에 항상 켜져 있는 듯한 둔하고 끊임없는 통증. 그리고 그 끔찍하고 무서운 간헐적 파행. 걷기 시작하면 몇 분은 괜찮다가 다리가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그 느낌이요. 그러면 잠시 쉴 곳을 찾아 앉거나 쇼핑카트에 기대어 잠시 안도해야만 다음 몇 걸음을 겨우 내디딜 수 있죠. 여러분의 세상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 온 진심을 다해 여러분께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수술로도 종종 실패하는 그것을 여러분은 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지속 가능하고 오래가는 안도감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바로 여러분의 집거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첫째, 증상을 악화시키는 일상 습관을 고치는 것입니다. 둘째, 새롭고 더 강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올바른 교정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은 유연엠이고 9년차 물리치료사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이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효과가 있고 무엇이 없는지 수없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환자분들, 지팡이를 짚던 분이 여행 가방을 끌게 된 그분들은 모두 제가 지금부터 공유할 정확한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들은 매일같이 해냈습니다. 변명도 없었고 내일 하지 뭐라는 타협도 없었습니다. 스스로와 타협 불가능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솔직히 이건 제 영업 비밀입니다. 제 유료 고객분들께 드리는 핵심 프로토콜이죠. 이걸 공유하면 여러분이 더 이상 병원에 안 오실까 봐 살짝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것을 봅니다. 이 정보는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운동 하나를 배우기 전에 우리는 먼저 여러분의 나쁜 습관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불난대에 기름을 붓는 짓을 멈춰야 하죠. 협착증을 이기기 위해선 당장 이 세 가지를 멈춰야 합니다. 이것만 멈춰도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협착증이 더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아침 벌떡 일어나기. 첫 번째 나쁜 습관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예민한 척추에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하고 해로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바라건대 6시간, 7시간, 8시간을 내리 누워 있었습니다. 몸은 수리 모드에 있었죠. 척추 디스크는 실제로 밤새 수분을 재흡수해 부풀어 오릅니다. 근육과 관절은 차갑습니다. 뻣뻣하고 경직되어 있고 갑작스러운 부하에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알람이 울리면 스누즈 버튼을 누르다 패닉에 빠집니다. 벌떡 일어나 앉고 다리를 침대 밖으로 휘둘러 일어서서는 곧장 세면대에서 허리를 숙여 양치질을 하거나 부엌으로 달려가 커피를 내립니다. 이건 마치 영하의 날씨에 밖에 세워둔 차의 시동을 걸자마자 1초 만에 엔진을 최고 속도로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무언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쉬는 상태에서 갑자기 활동 상태로 충격을 받으면 몸은 완전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척추를 보호하려던 근육은 이완되는 대신 경직됩니다. 보호용 부목처럼 더 단단하게 움츠러들죠. 그리고 그렇게 부어있는 아침의 디스크에 가해지는 그 갑작스러운 압력, 그야말로 재앙을 부르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반드시 침대 안에서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셔야 합니다. 일어나 앉기 전에 그냥 누운 채로 계세요. 심호흡을 5번 하세요.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20초간 유지합니다. 허리와 엉덩이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껴보세요. 반대쪽도 합니다. 부드럽게, 천천히 무릎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몸에게 정중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좋은 아침. 우리 이제 곧 움직일 거야. 엔진 오일 좀 돌려보자. 이 사소한 2분의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이것이 협착증을 관리하는 첫 번째, 타협 불가능한 행동입니다. 두 번째 나쁜 습관, 시다로 구부리기. 두 번째 나쁜 습관은 허리를 둥글게 말아서 숙이는 것입니다. 잠깐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시나요? 우판물을 집을 때, 신발끈을 맬 때, 낮은 찬장에서 무언가를 꺼낼 때,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때, 손주의 장난감을 집어들 때, 좋기 50번, 100번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하죠? 그냥 반으로 접어 버립니다. 허리가 완전히 거대한 C자 모양으로 둥글게 말리도록 내버려 두죠. 이건 척추의 재앙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척추는 경이로운 건축물입니다. 부드럽고 지지력이 있으며 자연스러운 곡선을 갖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허리에는 아치, 전만, 가 있고 등에는 둥근, 험한 커브가 있죠. 이 곡선들은 스프링처럼 작용하여 체중을 분산시키고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허리를 C자로 둥글게 말아버리면 여러분은 그 자연스럽고 지지력 있는 곡선을 반대로 꺾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체 무게 전체, 그리고 들어 올리는 물건의 무게까지 더한
그 모든 압력을 척추 디스크의 바로 앞쪽 가장자리에 강제로 싣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척추뼈의 뒷부분을 서로 갈아버리는 행위이며 이는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골극, 관절염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디스크, 근육, 그리고 척추의 그 작고 섬세한 관절들에 거대하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괜찮겠죠. 하지만 이걸 하루에 100번씩 20년 동안 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무너질 것입니다. 구조물이 말 그대로 고장 날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디스크 탈출증과 협착증 악화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제부터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허리를 숙일 때는 고관절을 중심으로 접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운동편에서 다룰 겁니다. 여러분의 허리는 테이블처럼 곧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더라도 척추는 그 강하고 당당하며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쁜 습관, 수동적인 환자의 마음가짐. 세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나쁜 습관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의사나 예과의사가 날 고쳐주겠지 라는 그릇된 믿음입니다. 제발 이 부분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통증은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은 결과입니다. 그건 건물에 불이 났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수년간 축적된 미세 외상, 나쁜 자세, 근육 불균형, 그리고 해로운 습관들, 방금 말한 두 가지 같은 의 최종 산물입니다. 수술이나 약 혹은 주사가 최종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새는 파이프에 멋진 새 페인트 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럽다고 화재 경보기에 배터리를 빼버리는 것과 같죠.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도 말입니다. 수술은 많은 경우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좁아진 곳을 청소하고 신경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100만 불짜리 질문이 있습니다. 애초에 무엇이 협착증을 유발했는가? 수술은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술을 받고 다시 예전처럼 아침에 벌떡 일어나고 허리를 둥글게 말고 약한 코어로 8시간씩 앉아있는 생활로 돌아간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압력은 다시 쌓일 겁니다. 종종 수술한 부위의 바로 이나 아래 관절에서. 이것이 바로 재발률이 비극적으로 높은 이유입니다. 진짜 치유, 진정으로 지속되는 치유의 길은 증상만을 치료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공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냥 병원에 찾아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 수동적인 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회복 과정에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습관에 대해 근본적인,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이탈리아의 간제 환자분, 바닥에서 손주와 노는 할머니은 바로 이 결정을 내린 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건강보다 더 자기 건강에 투자할 사람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바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결심했습니다. 나쁜 습관을 멈추기로.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염증이 가라앉기 시작할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쌓아 올려야 합니다. 새롭고 더 강한 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올바른 운동을 더해야 합니다. 이것은 제 가장 성공적인 환자들이 했던 정확한 3가지 동작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핵심은 그들이 이 운동을 매일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숙제입니다. 필수 운동 4번, 데드버그, 더 데드버그. 이것은 여러분 척추의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코어를 활성화시킵니다. 제가 코어라고 말하면 대부분 식스팩을 떠올리시죠. 식스팩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코어는 여러분의 몸통 전체를 감싸는 근육 코르셋입니다.
이 코어의 임무는 여러분이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기도 전에 척추를 잠그고 안정화시키는 것입니다. 코어가 약할 때 여러분의 척추는 흐느적거리고 일상의 스트레스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데드버그는 제 생각에 특히 예민한 허리를 가진 분들에게 이 깊은 코어 안정성을 기르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는 방법 1. 등을 대고 눕습니다. 가급적 단단한 바닥이나 매트 위에서 하세요. 2. 무릎을 들어 올려 엉덩이 바로 위에 위치시킵니다. 정강이는 바닥과 평행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90분의 90 테이블탑 자세입니다. 3. 팔을 천장, 어깨 바로 위를 향해 똑바로 뻗습니다. 4. 가장 중요한 부분, 허리 아랫부분 전체를 바닥에 납작하게 누릅니다. 그냥 올려두는 게 아니라 누르세요. 깊은 복부 근육이 수축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허리 아래에 어떤 공간도 아치도 없어야 합니다. 여기가 여러분의 홈베이스입니다. 동작 1.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팔을 머리 뒤로 벽 쪽으로 뻗는 동시에 천천히 왼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 바닥에서 살짝 띄웁니다. 2.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갈 수 있는 만큼만 갑니다. 3. 천천히 팔과 다리를 시작 자세인 테이블탑으로 되돌립니다. 4. 이제 반대쪽으로 반복합니다. 왼팔을 뒤로, 오른 다리를 앞으로. 횟수, 양쪽을 합쳐 총 1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핵심 규칙, 허리 아치가 뜨거나 바닥에서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은 너무 멀리 간 것입니다. 코어의 힘이 풀리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앞선 겁니다. 멈추세요. 다시 세팅하세요. 허리를 누르고 동작을 더 작게 만드세요. 엉성하게 1m를 움직이는 것보다 완벽한 코어로 10cm를 움직이는 것이 낫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하세요. 필수 운동 삭투, 중둔근 들어 올리기, 클램슬. 인간은 립보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 여러분의 중둔근, 엉덩이 옆쪽, 주머니가 있는 바로 그곳은 서고 걷는 데 있어 단연코 가장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여러분이 절뚝거리지 않게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의 임무는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골반을 수평으로 예지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약할 때, 그리고 99%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반대쪽 엉덩이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을 보상하기 위해 누가 일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허리입니다. 허리는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자신을 비틀고 옆으로 구부려야만 합니다. 자, 이 작은 비틀림 동작에 하루 5,000보를 곱해보세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조금만 걸어도 허리가 아픈 이유입니다. 엉덩이 근육은 퇴근해버렸고 허리가 애초에 설계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근육을 반드시 깨워야 합니다. 하는 방법 1. 옆으로 눕습니다. 아래쪽 다리는 똑바로 펴세요. 이쪽 다리는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2. 손이나 베개로 머리를 받칩니다. 3. 핵심, 엉덩이가 일직선이 되도록 하세요. 이쪽 엉덩이가 아래쪽 엉덩이 바로 위에 있어야 합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4. 이쪽 손을 가져와 손가락을 단단히 그 중둔근 엉덩이 옆쪽 뼈 바로 아래에 댑니다. 피드백을 위한 것입니다. 동작 1. 골반을 완벽하게 고정한 채로 뒤로 넘어가지 마세요. 이쪽 무릎을 천천히 천장 쪽으로 들어 올립니다. 2. 허리로 드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아래에 있는 근육을 쥐어짜서 드는 것입니다. 3. 그 근육이 수축하고 단단해지는 것을 느끼는데 집중하세요. 움직임이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4. 최고점에서 1초간 쥐어짰다가 천천히 다시 내립니다. 횟수, 양쪽 모두 1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핵심 규칙, 무릎을 더 높이 들기 위해 골반을 뒤로 넘기지 마세요. 그건 속임수이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골반을 완벽하게 고정한 채로 3cm를 드는 것이
온몸을 뒤로 넘기며 30cm를 드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손을 사용해 피드백을 받으세요. 그 근육이 일하게 만드세요. 필수 운동 삽3, 힙 힌지, 히프 힌지.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리치료에는 허리를 살리려면 엉덩이를 살려야 한다는 오랜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운동 사슬입니다. 한 관절, 고관절의 문제는 항상 그 이나 아래의 관절, 허리나 무릎, 과로하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만성 요통의 90%는 사실 고관절 기능 문제가 관장한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관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유연하고 강력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반면 여러분의 허리는 안정적이도록 설계되었죠. 여러분의 고관절이 뻣뻣해지고 움직이는 법을 잊어버리면 그런 움직임에 설계되지 않은 여러분의 허리가 그 일을 대신 떠맡게 됩니다. 힙 힌지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숙이기 동작이며 우리는 여러분의 몸이 이 동작을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다시 가르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남은 평생 물건을 집어드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는 방법 1.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섭니다. 무릎은 살짝 굽힙니다. 뻣뻣하게 펴지 마세요. 2. 손을 골반에 대거나 막대기, 빗자루 같은 것을 척추를 따라 대서 허리를 곧게 유지합니다. 3. 가슴을 펴고 허리를 완벽하고 강하며 중립적인 곡선 상태로 유지합니다. 동작 1. 이제 마치 엉덩이로 뒤쪽 15cm 뒤에 있는 벽을 터치하려는 것처럼 엉덩이를 뒤로 밀어냅니다. 2. 엉덩이가 책상 서랍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닫으려면 서랍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3. 가슴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기울어지지만 허리는 반드시 완벽하게 펴져 있어야 합니다. 둥글게 말리면 안 됩니다. 4. 무릎은 살짝 굽혀지겠지만 이건 스쿼트가 아닙니다. 동작은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이지 무릎을 아래로 굽히는 게 아닙니다. 5.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 기분 좋게 당겨지는 느낌이 들 때까지 내려갑니다. 6. 다시 올라올 때는 허리로 들지 마세요. 엉덩이 근육, 둥근을 쥐어짜고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 넣어서 선 자세로 돌아옵니다. 횟수 15회씩 3세트 진행합니다. 핵심 규칙, 척추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을 접는 것입니다. 허리가 둥글게 말린다면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거울을 이용하세요. 옆모습을 보세요. 동작은 엉덩이를 뒤로 그리고 앞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이 동작은 연습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허리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아마 무릎 통증도 사라지게 할 겁니다. 다시 클로즈업, 진심 어린 사드로 돌아와서 멈춰야 할 3가지 습관, 시작해야 할 3가지 운동. 정말 기본적으로 들리죠? 그렇죠? 무슨 생각하시는지 알아요. 이게 다라고? 이 간단한 10분짜리 루틴이 어떻게 5천만 원짜리 수술도 못 고친 문제를 고친다는 거지? 왜냐하면 단순하고 매일같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극적이고 일회성인 개입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실천하는 이 운동들은 여러분의 몸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원인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토록 비명을 지르며 원했던 강하고 안정적이며 유연한 기반을 만듭니다. 저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께 몇 달 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이걸 진작 알았더라면, 이 정보를 5년만 일찍 알았더라면 수술받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요. 그러니 진실은 이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러분의 협착증은 그냥 내버려 두면 더 나빠질 겁니다. 그게 협착증의 본성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똑같은 습관을 이어간다면 앞으로 남은 길은 느리고 꾸준한 악화의 길뿐입니다. 하지만 나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망 없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리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저 쇼핑카트 없이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바닥에서 손주들과 뒹굴며 놀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그토록 원하던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지팡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은 100%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차가운 병실이나 수술대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바로 락이 지금 여러분의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에 10분, 15분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그 결정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대화를 기억하세요. 부드럽게 스트레칭하세요. 그리고 바닥에 조용한 자리를 찾아 여러분의 데드버그, 클램술, 그리고 힙 힌지를 하세요. 여러분의 몸의 기반을 다시 세우세요. 통제권을 되찾아 오세요. 여러분의 협착증 치유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노력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여러분의 바로 다음 발걸음에서 시작됩니다.